후보님에 대한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철산중학교, 하암중, 뒷가운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과 그 다음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는 충청남도의 공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와이프가 지금 37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철산초등학교 들어가는데 8살이고, 둘째가 5살, 막내가 4살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충북 보은에서 같이 계십니다. 그 충북 보은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현 광명을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시 때문에 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인데, 면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시골 출신인데, 또 주민들이 또 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이 을지역은 특별히 중흥아파트가 많은데 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광명을 다시 제가 살아온 환경에 비춰가서 마을을 좀 더 마을을 좀 더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감사하고요. 정치 입문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치 입문은 지금 저희 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그 전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잘 나갔을 때 그 입당은 아니고요. 최근 사태로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그러니까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둘 다 균형이 맞아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건전해지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입당했는데 보수당을 좀 더 스마트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을 해보자. 그 밑거름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타오가 지금 비교할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타오하고 비교할 점이 있으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 당은 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지금 상당히 세금 부담으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다른 당 후보와 다르게 보수당으로서에 대한 차별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지구 관련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중흥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소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후보와 좀 더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출마하셨는데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중앙 정치와 지금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정치의 제 이념은 기초적인 생각은 과거의 이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과거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당이 중앙당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정당이 경제 정당이다. 과거에 우리 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를 잘 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3, 40년 동안 집권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논리로 똑같이 지금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당도 지금 찍어달라. 이런 논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과거에서 과거고,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당을 찍어달라고 해야지, 과거에 이겼으니까 우리 당을 찍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대해서 중앙당이 활동할 때는 과거에 좀 벗어나서 그대로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는 여기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한테 많이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어디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커피숍으로 가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로부터 칭송의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시는 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또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기획 방법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에 대해서. 예. 저는 친기업 정책을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동권에 계신 분들이 너무 반기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저도 깊이 감사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저희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약간 감사하면서도 기업을 바라보는 정서는 좀 더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기업, 기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제 경제에 대한 철학이고 그 다음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 같은 맥락의 주의 같은데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지역민과의 소통 방법,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는 방법, 직접 경험이 있다면 그런 근거라는 뜻들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주민들이 저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 근처에 집 근처에 가서 찾아가는데 이 광명이 을지역이지만은 뭐 하안동, 소화동뿐만 아니라 광명동에 계셔도 광명동에 근처에 가서 많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예로 좀 말씀드리면 광명 사거리에서 이제 계신 분이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2년 전에 죽었다. 근데 갑자기 법원에서 뭔가 소리가 날라왔다.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자기 아들이 죽을 때 빚이 3천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로서 그 돈을 상속 포기해서 안 갚을 수도 있는데 아들이 떠나간 길에 그래도 아들이 빚진 거를 아버지로서 갚아준 게 도리다. 그래서 자기가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 사망했을 때. 근데 갑자기 1년 정도 지나서 법원에서 뭔가 소리가 툭 날라오니까 마음이 이게 지수승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상담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누구한테 한 몇백만 원 빌려줬는데 그 빌려받은 사람이 아들이 죽은지 모르고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그 회생 신청 서류가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제 마침 자기 아내가 그거 법원에서 온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침대에서 누우려고 했는데 그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이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바로 전화를 연결해 주시고 해서 사모님하고 바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가서 전달을 해서 아무 일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통화해서 변호사가 직접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듣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사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통해 설명드렸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이제 커피숍에서 눈물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60 넘으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커피숍에서 60 넘은 어르신께서 저한테 손잡고 오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는 작은 지식을 그냥 제공해줬을 뿐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큰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변호 업무를 제가 최대 알려드리겠지만은 좀 더 이제 의정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삶과 더 나은 방향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칭송의 소리가 국전으로 많이 들리는군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광명의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뭐 활동과 그동안의 업적 뭐 이런 거 제가 질의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맞습니다. 업적이 있다면 또 소개할 게 있다면 또 그 외에요. 예. 혹시 법률 상담하는 장소를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찾아가는 발로 찾아가고 이제 학교 활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방금 전에 그 예도 좀 있지만은 커피숍에서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값을 몇천 원 되잖아요. 근데 그 상담 받는 분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분이 한 분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장애인 분인데 뭐 거의 생활 몇천 원도 아까운 수준이 아닙니까?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그 편의점 앞에 길거리에서 상담해 준 적도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문화 지역 환경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한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여기 광명에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 평소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안동에서 조금 있다가 철산동 가고 철산동에서 있다가 목동으로 가고 이게 그렇게 이사 가는 이유가 바로 교육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나 하안동 중공아파트나 똑같은 중공아파트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사하는 문제가 교육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하안동에서도 정치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육이 더 많은 발전이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제가 중공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부부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또 둘 다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분들한테 좀 많이 소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신 이 정치인들이 좀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바쁘니까 그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간극을 좀 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치인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도 좋고 철도도 막 좋고 그렇지만 가장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여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당장 표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그 시골에 보훈 출신, 면 출신인데 그렇게 조금씩 혜택 그게 나중에 되면 몇 년 뒤에는 그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표보다는 그런 교육에 하안동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임대아파트가 한 13단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만큼 여기 하안동의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안동 13단지에서도 대통령이 출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안 13단지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인생 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근데 정치인들이 부모님들이 바빠서 어려워서 그거를 먼저 교육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못하는 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분이 꼭 국회의원이 되시리라 믿고요. 응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지 한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현안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구름산 지구로 제가 구면 지구 개발 때문에 주민들한테 수십 명한테 지금 상담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가장 감정평가 관련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는 그 금액만, 혹시 뭐, 그것만 딱 통보를 받고서 어떻게 이러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지금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정보 자료가 없으니까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감정평가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인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 2호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안역하고 지금 독산역에서 사전조사 타당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하안동이 좀 더 좋아지려면 이게 2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역까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공연을 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쓸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면서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일이 있다면, 또 가장 또 인생 살아가면서 또 잘하는 일이 있다면,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잘한 일은 그 와이프를 만나는 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도 좀 힘들게 잘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억센일도 하면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한 와이프를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와이프를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복한 가정이 된 것 같은데, 애들 3명 낳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지금 후회되는 거는 지금까지 후회되는 건 막 딱히 없지만, 시골에 이제 부모님을 좀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좀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자식이 이제 좀 이렇게 뭐 챙기지 못한 게 좀 많이 부족하죠.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존경하는 뭐 정치인이 있다면 뭐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뭐 근대 정치인보다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제가 뭐 보진 않았고 성경에서 봤지만 홍해를 이렇게 가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을 신뢰를 줘서 거기까지 끌고 갔다는 그런 지도자라는 게 대단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 같이 가는 그런 자기 따르는 사람한테 항상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많이 신뢰하고 있고 많이 좋아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민들한테 그 후보님에 대해 관심도 많이 고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후보님 이 역할을 잘 하신다고 아까 교육 문제, 소통 과정의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칭찬의 글도 많이 오고, 그래서도 궁금해하고 또 타 후보하고 같은 지리에 되는데, 지금 현안이 광명에는 구름산 그 지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원사동에 차량기지 반대 예, 그렇죠. 뜨고 있죠. 그거하고 그거의 견해와 짤막하게 지금 광명 동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고 일각에서는 뭐 잘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그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죠. 예, 그 차량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 반대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반대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문관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주선해가지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선할 정도면은 이제 구로 차량 기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 구로 차량 기지 결사 반대 현수막을 제일 크게 붙이지 않았나. 예, 아주 길게 해가지고 제일 크게 붙였던 후보자거든요. 근데 그만큼 구로 차량 기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안동하고 소화동에 대해서 하안동 주민들이 그러면은 언제 우리 하안동에 지하철이 들어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지하철 원하는 사람은 찬성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정치인으로서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거든요. 그래서 갈등 요소를 어떻게 이거를 잘 풀어갈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룹 차량 기지는 반대하되 인천 2호선을 연장해서 그래서 하안동의 주민들의 영원을 훨씬 더 충족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인천 2호선 연장을 굉장히 지금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은 물론 이제 서울 1호선보다 인천 2호선이 훨씬 좋죠. 그렇죠? 뭐 훨씬 빠르고 무인으로 가고 그래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인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실명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지하철 원하는 주민들도 인천 2호선이 낫고 그리고 기차는 아니 그렇게 좀 약간 반대하는 게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구로기차 반대하시는 분, 자기 바밀마을에 살고 있는 자기 주민들, 자기가 계속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충족을 해주고, 그래서 광명의 갈등 요소를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로기차장을 반대하되 대신 하안동에서 찬성하는 지하철로 이후로 구로기차장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대신 인천 2호선으로 대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갈등 요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여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명동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광명에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세금이 많이 국민의 광명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제 관광도 한 번 가면 또 안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양자가 좀 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민의 광명 동굴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 창출도 하는 건 좋지만은 이제는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도가 됐으면 시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의 혜택을 덜 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좀 더 거기도 좋지만은 좀 더 이 비중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하는 게 방향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명 기자협회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